공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본연이 6월 1일 날 5분 발언을 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본연이 5분 발언하면서 부시장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인사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본 인사 부분은 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답변은 뭐 부시장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면 한 사람을 이 인사 발령을 내서 한 사람을 한다고 해서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다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조직의 그 우리 시청 조직에 그래도 최고위 간부 공무원들을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조직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연이 지금 뭐 5월 말자로 뭐 금평이라든가 뭐 순위 명부라든가 그런 게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뭐 인사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없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정말 뭐 본연이 판단할 때는 정말 이번에 금평을 보면 뭐 순위죠. 뭐 순위 명부를 보면 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료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기 보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 의원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다 이거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 요구를 수없이 많이 할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본연도 사실 뭐 자료 요구 뭐 여기 기획연실은 몇 개 안 했는데 이러다 보면 자료 뭐 그 기획연실만 해도 100개도 할 수 있죠. 서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개별에 저기 줬다는 식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됩니까 이게? 개별로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번에 그 기획연실 바뀌면서 그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거쳤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거쳤다고요? 예. 그 서면 사인 받은 거 갖고 계시죠? 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양 씨도 출산 장려 많이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실장이 답변하세요. 출산 장려면서 아마 인사의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다자녀 뭐 한다든지 출산 휴직해서 저희가 그 근무 성적에는 다 그 휴직해도 다 지금 법적으로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사를 승진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출산 장려 육아휴직을 가져오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뭐 말씀드리면 행정실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했을 경우에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어떤 근무 성적 평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전년도 전전년까지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 생각엔 불이익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경력 평점이 몇 년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육아휴직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여건에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양씨가 출산 장려를 뭐 이렇게 원하고 있으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응? 뭐 평점 기간을 뭐 8년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사실 그래. 양씨에서 보면은 인사 승진할 때 보면은 물어보면 육아휴직 들어갔다 와가지고 평점이 안 된다. 이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기 이 공직자들이.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굉장히 권장하는데 저 의원님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오히려 또 휴직을 갔다 와서 그 첫 번째 그 평정을 잘 받으면 그 휴직 기간에 그 평정받지 않은 그 점수도 최근 현재 받는 그 평정을 받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마 의원들이 뭐 이제 뭐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뭐 불만의 한 일종일 수도 있는데 근무한 경력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빨리 승진한다고 하는 복직하자마자 승진한다고 하는 그런 또 그 사례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육아휴직 갔다 오면은 이 순위 명부 뒤로 쳐져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뭐 사실은 7급으로 뭐 7, 8년씩 한 10여 년씩 근무한 사람도 지금 승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저 육아휴직 들어갔다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이 자책연과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양씨 그 꽃묘 읍면동에 꽃묘 구입하는 거 있죠. 여기 행정감사 자료책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 읍면동에서 아마 그 꽃들을 구입해서 화단 조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씩 저기 주죠 읍면동에? 그 예산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한 2, 300 선에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기 자료 준다고 그러시고 1,000만 원씩 주죠.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별로 그 공원사학과에서 재배정으로 꽃 심게 이렇게 1,000만 원씩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주죠. 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꽃을 심어서 하는 그 마을 있죠. 꽃을 심어가지고 그런 마을 있죠. 제가 이제 동장했던 경험인데 그 공원사학과에서 그 양묘장에 읍면동에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양묘장의 일부를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마을에서 꽃을 심어가지고 심는단 말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큰 거 보여줘봐. 긴 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다른 거 보여줘봐. 모르겠죠? 또 다른데. 또 딴데. 다른데. 자,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깨도 여기 본연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는 자체에서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길러가지고 저렇게 심습니다. 예? 여기 어디냐면 덕혜 12통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저 실장님, 네, 네. 우리 그 이 통들이 이 저 단체들이 있죠. 뭐 분여회 뭐 이렇게 등등 있죠.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답변을 그냥 얼렁벌렁 하지 마시고요.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양시의 12개 읍면동에서 어디 마을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디가 잘 됐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을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의원들이 질문할 내용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뭐 자료 제출하겠다. 정말 행정사 한번 감사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기획 행실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과장님들도 좀 알고 오셔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좀 주셔야 양식의 발전성의 계기를 만들죠. 이 마을은 직접 꽃을 길러서 저렇게 심은 겁니다. 저게 예? 우리 양시 우리 저기 이 통에서도 저런 것을 좀 견학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기획행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런 마을이 있구나. 한번 가보시고요. 한번 견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7조) 뭐 본의원이 뭐 자료 한 것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리 CCTV 설치가 잘 돼 있죠? 네, 이번에 이거 행정감사,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딱 한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 가져오면 의원이 이거 보겠습니까, 이거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됐어요, 보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잘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어디에 뭐가 CCTV가 달려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걸 자료로 주신 겁니까? 아마 총괄적인 자료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자료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실은 부속 자료는 요구한 게 한 장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나온 걸로 질문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CCTV 하면서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하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예요? 정보통신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작년에 이 관제센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관제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의 그 집정 민원과 경찰서에서 요청낸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CCTV를 달아줘야 맞습니다. 근데 뭐 경찰서에만 원하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뭐라 합니까? 이 본의원이 매년 이거 CCTV에서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이 원하는 장소, 위험한 장소 거기에다 CCTV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 그 시민들은 거기에 위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이 CCTV 달아주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요구해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안 달아주는 거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정보통신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올해부터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집행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뭐 경찰서 협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사업 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그럼 경찰은 심의 안 해요? 예, 지금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지금은 안 안 하고요. 하고 있고 관제센터에 이제 그 경찰들이 파견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CCTV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이 거꾸로 갑니다. 그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그 현황을 보면 뭐 현황을 보면은 아마 작년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아라 그랬더니 조금은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시민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정성을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염려하신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실 감사하면서 인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 문제가 이제 민선 측이 인사 운영 계획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모두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게시판 알죠? 게시판, 익명 게시판. 네, 그래서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익명 게시판을 없애버렸더라고. 본의원이 알기는 시행을 하다가 좀 이것저것 많이 내서 그랬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뭐 의원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의장님은 볼 수 있고. 글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노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들한테까지 개방이 되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건 인지하고 못하고. 그래서 본의원은 뭐 언론사를 뭐 통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공무원들이 올린 겁니다. 시민들이 올린 게 아니고. 그래서 양주시의 주민은 양주 시민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도 있고 또 검은 손이 좌지우지됩니다. 또 우습네요. 이젠 좀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옳은 얘기를 할 사람이 없나요? 이런 내용도 있고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뽑힌 사람이 주인이 된 듯합니다. 이거 보고만 있는 의원님들도 다들 마음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있고 참 우스운 인사입니다라는 내용도 있고 인사가 개판인 양주시가 또 다른 개판인 인사를 낼 것으로 또 봐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참 다분히 이제 공직자만 보기 때문에 다행인데 시민들도 이게 만약에 공유해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양주시 전체 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나름대로 계속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선 7기 인사 운영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투명성 이런 것을 하는데 모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도 요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자기 의견들도 충분하게 표출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아까 얘기한 대로 100% 만족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또 부분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시간에 존경한 한명님 질의했듯이 경무부서 맞는 거예요. 800몇 명에서 계산을 해봐야지 뭐 60몇 명에서 계산했는 거는 뭐 잘못됐다고 보고 그만큼 이제 업무가 다양성이 많은데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 이 공직자에 대한 거는 반드시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가서 그 부서 가서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편한데 세월만 가면 진급하고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사명감도 갖고 또 책임감도 갖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위에서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뭐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제 본의원이 이제 BSC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을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뭐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 좀 본인 의원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금년부터인가요? 저 사후 평가가 5점에서 10점으로 늘렸죠. 네, 기획에서 예상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사후 평가는 누가 하죠? 저기 사후평가는 그 평가 외부 평가위원들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해갖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서 합니까? 네, 여기 문제점을 그 정량 평가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니 10점 주는 거 누가 주냐고요? 저기 그 정성 평가 자료를 취합해 갖고요. 그래서 저기 막 그 뭐 기관장님이 평가를 시장님께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량 평가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대부분 실과들이 이 평가의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그 목표 달성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에 왜곡이 발생돼 갖고서 조직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냥 편한 거 위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 어려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평가 지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도시 발전의 어떤 그 기여도나 이런 게 미흡한 일이 있어 갖고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정성평가로서를 보완함으로써 어떤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므로써 그 저기 지역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다음 조직의 역량도 저기 업무 처리 역량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그 평가를 이제 본 의원이 좀 뭐 직원들이 평가하고 또 교차해서 또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평가에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을 거쳐서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정량 근데 이제 평가로도. 그 사후 평가에서 뭐 10점을 받고 또 사전 평가에서 점수를 지극히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 부서의 직원들이 평가한 거하고 또 교차해서 평가하고 이 점수는 상당히 낮아요. 근데 사후 평가에서 만점 10점을 줬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사후 평가는 1등인데 사전 평가는 9등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후 평가를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네.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BSC 그 통합관리 성과는 지금 우리 아까 저 계기상과장님 얘기한 대로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 평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아까 좀 얘기한 한 두세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정성과 평가 비율을 지금 저희가 좀 확대를 했는데 그게 어떤 뭐 다른 의도를 한 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직원들의 공정한 어떤 그 평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변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위에서 점수를 잘 받고 또 직원들의 점수를 최하위로 받고 이런 부분은 정말 기관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회의실장 이런 분들이 충분히 건의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직원들한테 잘하는 부서장이 시민들한테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만 잘하는 부서장이 과연 직원이나 시민들한테 잘하겠습니까? 한결같아야죠.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저 BSC 평가가 꼭 인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상관관계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뭐 직원들이나 교차 평가된 것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사후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2페이지 이제 본의원 이것도 이제 별도로 자료 요청한 건데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비네요. 이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해결과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법에 맞나 안 맞나는 이제 본의원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상위 기관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의뢰해서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그 5천만 원 이상 그 요 부분은 저 본의원이 이제 건설 활성화 조례 그 만든 거 알죠? 예, 저래. 그랬더니 LH 공사에다가 도시발전까지 내기해서 관내업체 그 요 조례에 맞게끔 뭐 50% 이상 건설 자재 장비 인력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왜 못 주냐 했더니 그동안에 한 게 없대. 양주시 관내업체에다가 지금도 저 해천이동 범양아파트 옆에 대방아파트 진흥대구 옆에 범양아파트 있는 데서 시끄럽고 머지라고 난리 난다고 주민들이 맨날 민원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저 조례하고 공문을 도시발전과에다 보내라 저 LH에다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관내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부서 얘기 들어보고 또 관내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해결과에서 관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관내 업체가 이제 이게 좀 우리 시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해외과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 자료가 사업 넘어오면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 해외과에서 저 관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뭐 조달청에 뭐 나라장터에 등록되었어야 하는 거니까 안 돼 있으면 못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잘하셨다고 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의원이 이제 이런 부분 뭐 지난 연도에도 행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회적 기업하고 그다음에 여성 기업 또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그 수의계약을 5천만 원 이내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10% 이상 돼서 그다음에 10% 이상 되면 또 S 등급도 주고 또 10% 이하가 되면은 또 페널티도 주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 이런데 그 수의 계약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뭐 S 등급을 받았어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해가 저희가 5천 말씀하셨는데 5,5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급은 제가 그 평가하는 등급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2019년도에 여성 기업은 저희가 366건에 그 한 50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예. 과장님 예. 10% 넘어야 그저 S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에 해준 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성 기업 10% 넘게 했냐 이거죠. 예, 전체적으로 넘게- 사회적 기업하고 말씀하신 장애인 기업. 그러니까 여성 기업이 17%가 지금 증가를 했고요.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도 44%, 장애인 기업도 38% 이거 다 10% 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그 국가에서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그 통과된 사항이더라고. 국무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건 뭐냐면은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는 뭐 수십억짜리도 뭐 입찰도 하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국가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운 기업, 뭐 관내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좀 보살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세정가하고 이제 징수가 자료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불법 건축물하고 뭐 재산세 그다음에 세목별 징수연행 뭐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그 감사 보고 때도 감사 결산 때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현황이 제대로 이제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직원이 뭐 주택가하고 세정가하고 뭐 한 명씩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뭐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세정가나 징수가에 사실 일하는 게 표시도 안 나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가끔 뭐 자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자료 이거 현황 같은 게 다 뭐 쓰다시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감사 결산위원회 지적사항대로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다른 사정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력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부서 간의 뭐 협업 문제라든지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정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적인 문제도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그 처리 건수가 1년에 한 연평균 한 2만 6천 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상에서도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금 차세대 그 지방세 프로그램을 지금 1,606억을 들여갖고 2020년도까지 지금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되면은 좀 더 이 프로그램이 발전될 걸로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잘 알고요. 그 현황 같은 거는 잘 정리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 요청했을 때 뭐 바로 이렇게 뭐 현황 뭐 엔터 한번 치면 딱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계속 세정권에 답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따로따로 이렇게 좀 발췌해야 돼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연도 행정감사 때 그 다 준비가 되는지하고 자료 요청을 많이 보냈는데 뭐 야근도 하고 뭐 특근도 했다 해서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불법 건축물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 다 과세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라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자료 넘어오는 건 그것 때문에 별도로 엑셀 관리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님. 뭐 인력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장으로 이제 그 가보니까 직원들이 그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10년 전 인력이나 지금 인력이나 하나도 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뭐 제가 경험상으로 아마 직원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세무직 인력을 그동안 좀 증원하는데
소홀했구나. 조직 개편은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직원 증원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금 제가 이제 징수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우리가 집중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위주 아니면 이제 이런 대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그 소액권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징수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작년도에 하고 올해 체납관리단은 인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족했던 소액 부분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로 해서 나름 그냥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인구는 한 3분의 2가 10년 전이라면 뭐 10만도 안 될 텐데 공무원도 수백 명이나 늘어나고 양주시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징수과나 세준과가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고 그러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대처를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건건히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민원봉투가 좀 본의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물 처리 실적. 그래서 그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뭐 3만 건 가량 되는데 이 다중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례 반복적인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다중 민원이 많고 네, 그다음에 처리 지연이 한 건도 없네요. 네, 이게 저기 법정 민원 외에 네. 고층 민원 그 처리 창구이다 보니까 네. 처리 말씀만 기한이 하겠습니다. 처리 기한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께서 어쨌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되었지만 어떤 중장기적으로 또 요청이 되어야 되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사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네. 이게 뭐 처리 건수도 지연 건수도 0건이고 네. 처리 준수율은 100%, 미처리 건수도 0건. 이래서 그래도 민원 업무에 본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그 잘된 행정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좀 시민이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도 잘 하시고 또 건수도 없고 해서 잘된 행정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얘기한 거 또 질의한 내용을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 적극 행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40분까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예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어린이집 자체 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정원 기준이? 정원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자책위원과장이 네, 말씀드렸습니다.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89명에 보육 인원이 81명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정원율이 매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타나요? 100%. 예, 거의 뭐 직원들한테 많이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네, 만족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고용 조건. 네. 직장 어린이집이어가지고요. 네. 저희 그 직장 자녀들, 저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은 어디 선까지가 공무원입니까? 예를 들어 본청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읍면동까지냐, 아니면 본청, 읍면동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 직속 기간도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예, 원하시면 다 다닐 수 있죠.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직속 기간은요? 네.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우쪽 직속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반별 정원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반별 정원이 초과돼서 못 받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초과 기준을 예를 들면 직속 기관도 다 이 정원에 집행부의 정원에 속해 있는 건지 감동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해서 포함이 돼서 선착순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제시된 게 직속 기간은 포함이 안 돼서 입학 정원에 속하지 않는다. 배제된다 이런 의견들이 접수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거는 아닌 네.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에 그 밀려서 그건 지연되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동 어린이집에 그 우리가 저쪽에 직속 기관이 지금 어디가 있죠? 양주시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말고 또 있죠. 저쪽에 뭐 도시환경사업소 사업소 도시환경사업, 또 저기 생활체육 담당하는 데는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나요? 거기는 그 산하기관이어서 산하기관, 예, 산하기관은 안 되나요? 거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속 기관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기관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 산하기관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여기도 보겠습니다. 직원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하 기관도 다닐 수 있게 요거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그건 저희가 예, 발달- 지금 현재 저희 그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보면요, 예, 양주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운영 규정이 있으면 그 개방을 해서 전부 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지 어떤 산하기관은 안 된다, 뭐 집행부의 어떤 기관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정정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세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네. 한번 발언만 확인해 보고요. 네네. 아마 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반별 정원에 그 나이별 연령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과가 그러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의 산하기관의 아동이 네. 그 아이가 포함이 됐는지 그래서 그런 그거 여부를 좀 확인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결과 같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건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으니까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 서비스 현장 운영 실적을 받았는데 85페이지 행정 서비스 제공하면서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구현해 달라 하면서 요거를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강행 규정으로 좀 묶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네, 됐나요? 지금 저희가 그 강행 규정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했는데 이거 추진하는 게 어렵나요? 뭐 어려운 것보다도 이제 절차를 이제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조례 이제 곧 아마 의정 협의가 있을 예정으로 예, 준비됐습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서 고객 만족도가 좀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행정 서비스 강행 규정으로 하는데 여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20년 행정 서비스 현장 운영 계획 수립을 2019년 11월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 하셨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잘 하셨고 부서별 친절 교육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오전에 이제 보고 받을 때는 부서별 친절 교육을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하지 못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부서별 친절 교육은
반드시 해서 그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실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착오 지원 보상제 운영으로 보상금 10,000원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조례에 담아서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시행할 민원인들한테 예정이고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착오라든지 지연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는 전 과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 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과가 전체가 다 서비스를 만족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좀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F팀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기업 유치 TF팀이 지금 인력 배치 기준이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죠. 이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TF팀이 이게 맞는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까지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하면서요, 그 도시발전과의 그 투자팀을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발전과에 하는 TF팀은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 한시기구 맞습니다. 한시기구인데 조례상으로 그러면 한시기구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야죠. 한시기구라면 계속 TF팀을 유치를 하려면 지금 이게 이 기업 유치팀 TF팀이 도시발전과에 계속 있으려면 그 제9조 도시성장발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이 규정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있고 그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어떤 한시 기구에 두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면 양주시의 어떤 조례를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 TF팀을 계속 이쪽에 도시발전과에 두려면 지금 이런 계속 쭉 중장기적 계획으로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시기구는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 유치 TF팀은 일정 기간 하고 딱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조직의 운영상 현재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맞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있는 업무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도 한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국이 폐지되면서 이제 원래 있는 소속도 재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업무뿐만이 아니고 자, 그리고 그러면 양주시 조례나 어떤 법정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 제7조 일자리 환경국의 일자리 정책과 기업 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를 둔다에 기업 정책 수립,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의 7조에. 그런데 도시발전과 기업 유치팀이 TF팀이 도시발전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지금 않는 또- 정책을 자꾸 실현하는 이게 맞지 않고 일자리 환경국에 분명히 기업 정책 수립,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산업단지 관리, 섬유 혁신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저기 그 도시발전과에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지금 배정이 되어 그래서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과 관련된 왜냐하면 TF팀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기업 유치나 은남 테크노 단지나 기업 유치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그런데 이제 저도 과장님 이해합니다. 답변은 이거는 한시적으로 두고 폐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투자 유치, 기업 유치된 건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셨으면 도시발전과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가 있고 일부 개정된 조례에서 제7조 일자리 환경국으로 둬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예산 규모가 기획이사과장님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1년 저희 그 경기 꿈틀 사업이 한 270억 정도 되고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170억 정도 되는 아이,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조직 운영 방안에 보면 사업 현황을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예산 규모가 640만 원, 64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담아 있는 도시재생사업 조직에 관한 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타 시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팀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덕정 뉴딜 사업이라든지 경기 꿈틀 사업이라든지 대단히 큰 사업을 양주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 부서가 도시재생사업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 이제 자료에 내드렸지만 도시발전과 이제 5개 팀이 좀 4개 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만 하라고 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나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같은 대도시는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양주시도 이런 대단히 예산을 가져오는 이 도시재생과가 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네, 네,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팀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기업 유치팀은 당연히 어디 일자리 환경구로 가야 된다. 재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낸 자료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안입니다. 네네.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네네. 확정되기 전에 분명히 아마 절차상에도 의하고 협의하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례를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네, 보시고 그때 가서 네.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적정할 것 예,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